안녕하세요. 알쓸투전입니다. 우량한 성장주 시리즈 4편 지금 바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처음 시청하실 분들을 위하여 우량한 성장주 시리즈가 무엇인지 잠시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량한 성장주 시리즈는 S&P 500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500개의 기업들 중에서 3년 연속 매출 성장이 15% 이상인 기업 16개를 뽑아서 하나씩 리서치를 해보는 시리즈입니다. 아직 이전 편들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 카드를 클릭하여 시청하실 수 있으니 먼저 시청하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려 볼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페이스북, 포티넷, 센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으며 무슨 사업을 하길래 이리도 우량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먼저 저희에게 가장 친숙한 기업인 페이스북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르는 분들이 없을 만한 기업이며 대표적인 SNS들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메신저, 워치앱 등 서비스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이스북 리얼리티 랩스라는 VR 사업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오큘러스 퀘스트라는 VR 기기가 있겠습니다. 페이스북은 광고를 통하여 돈을 벌고 있는 기업입니다. 광고주들로부터 집행할 광고를 받아서 페이스북 플랫폼에 게재를 해주고 있죠. 그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사용자들은 광고를 시청하게 되는 구조가 완성이 됩니다. 즉 실질적인 플랫폼 사용료는 광고주들이 지불하고 플랫폼 사용자들은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페이스북 하면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빼둘 수가 없습니다. 광고를 보는 사람이 무슨 행위를 하는지에 따라서 광고주들이 비용을 지불하는 특수한 마케팅의 종류이죠. 예시로 광고를 5초 이상 시청하거나 광고를 클릭했을 경우, 광고를 클릭하여 이동된 링크에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에만 광고주가 비용을 지불합니다. 퍼포먼스 마케팅의 발전으로 광고주들은 광고 비용 대비 확실한 성과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죠. 페이스북은 소비자의 데이터를 활용 또는 악용을 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페이스북은 소비자들이 광고를 클릭 또는 물건을 구매할 경우에만 돈을 받기에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광고를 광고주의 니즈에 맞는 소비자들에게 뿌려야 하기 때문이죠. 소비자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활용해 왔습니다. 최근 애플이 소비자 데이터 관련 규제를 시작한 것이 페이스북에게 악재로 작용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더 이상 애플 기기에서는 소비자 데이터를 쉽게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기에 광고 효율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페이스북은 언론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플랫폼 안에서 노출될 정보들을 사실상 마음대로 규제가 가능하거든요. 사실 플랫폼 관리자로서 당연히 가지고 있는 권한인 글 지우기, 계정 정지와 같은 부분들을 페이스북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꽤나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플랫폼들의 경우 규모가 작을 때에는 단순하게 선정적인 게시글, 선동적인 게시들을 잡기 위하여 이러한 기능들을 당연히 행사합니다. 다만 규모가 커지니 어떤 컨텐츠가 선동적이고 선정적인지 선이 애매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애매한 부분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청문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페이스북을 포함한 빅테크 기업들을 보면 따라오는 키워드가 너무 커서 문제다입니다. 그럼 구독자분들은 당연히 얼마나 크길래 문제가 되냐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2020년도 12월 기준 페이스북의 월 평균 사용자 수가 무려 33억 명이며 일평균 사용자 수는 26억 명입니다. 현재 세계 인구가 79억 명이니 전 세계 인구의 43%는 페이스북에 매달 접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전 세계 인구의 43%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이 페이스북이라는 것이죠. 월간 접속자 수는 매분기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이커머스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원래 페이스북은 대중을 모아두고 기업인들이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마케팅의 장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즉 기업이 페이스북에 와서 자신의 웹사이트 또는 앱 서비스로 대중을 끌고 나가는 형태이죠. 현재 페이스북이 원하는 방향성은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해서 페이스북의 쇼핑몰로 이동해라 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페이스북 페이라는 자사 결제 서비스까지 존재하기에 물건을 찾는 경험부터 결제하는 경험까지 페이스북 플랫폼에서 일어나게 하겠다는 목적성을 띠고 있죠. 간단하게 인터넷 비즈니스의 수직 통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회의적으로 보던 사업이었는데 어찌 보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중립적으로 약간은 바뀌었습니다. 이제 페이스북의 리스크는 SNS가 비즈니스의 주 모델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세대는 다들 페이스북을 쓰고 채팅하니까 다들 쓰는데 과연 지금의 10대들도 20살, 30살이 돼서 페이스북을 쓸까라는 의문을 들게 하죠. 사실 이러한 장기 리스크는 어떤 기업에게도 존재하지만 유행을 많이 타는 페이스북에게 유독 리스크가 부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기업은 포티넷입니다. 포티넷은 사이버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죠. 방화벽과 같은 하드웨어 제품과 백신과 같은 소프트웨어 서비스 둘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화벽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윈도우즈의 소프트웨어 방화벽만 생각을 하고 별도의 하드웨어가 있다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방화벽이 뭔지부터 리서치를 시작했죠. 제가 이해한 바로는 컴퓨터와 외부의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는 지점에서 검문소 역할을 하는 장치였습니다. 바이러스와 같은 악한 프로그램이 외부로부터 나의 컴퓨터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길목에서 잡아내는 것이죠. 기업들은 대체로 보안상 사내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습니다. 기업의 내부 네트워크와 외부 인터넷 세계에 있는 길목에 포티넷의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죠. 포티넷의 방화벽은 포티게이트라고 부르며 성능 및 활용 용도에 따라서 꽤나 다양한 모델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서버에 포티게이트를 설치하게 되면 모든 기업 내 네트워크와 외부 통신을 할 경우 포티게이트를 한 차례씩 거쳐서 나가고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포티게이트 안에는 SPU라고 불리는 CPU와 비슷한 프로세싱 유닛이 있다고 하며 포티게이트를 제어하기 위한 포티OS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포티게이트를 설치하게 되면 네트워크에 거쳐야 하는 단계가 하나 늘어나는 것이기에 당연히 통신 속도가 느려지는데 지연 속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안 단계들을 SPU를 통하여 가속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컴퓨팅 하면은 대부분의 기업들은 클라우드 환경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포티넷도 이 추세에 맞춰서 AWS, Azure,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등 기업의 사원들이 접속 시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죠. 클라우드 보안도 흥미로운 것이 대부분의 기업은 자사 데이터 센터와 여러 개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즉 자사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서버와의 보안, 클라우드 서버끼리의 보안, 유저와 클라우드 서버와의 보안 등 통신을 할 수 있는 길목들이 많아졌다는 뜻이 되죠. 그만큼 보안의 중요도 역시 증가하는 추세로 보입니다. 또한 IoT 기기들, 엔드포인트 기기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기기들이 증가하기에 침투할 수 있는 길목이 더욱 많아진 것이죠. 하드웨어 말고도 소프트웨어적인 서비스들을 제공 중에 있으며 대부분 구독 모델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위험들을 실시간으로 찾아내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업의 IT 보안 부서들의 아웃소싱 느낌도 살짝 나더라고요. 사실 비즈니스적인 부분들보다는 재무적으로 숫자가 정말 마음에 드는 기업이었습니다. 먼저 매출의 경우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우량한 성장주답게 성장 속도 역시 굉장히 빠른 편이죠. 소프트웨어 사업부가 있기에 매출 총이익률이 높은 것은 사실 당연하긴 한데 저는 하드웨어 사업이 있음에도 매출 총이익률이 70%대 후반이라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제가 기업으로서 가장 좋아하는 두 번째 모습은 마진율의 개선이죠.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는 매출 성장과 함께 영업마진이 감소를 했었습니다. 근데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매출 성장과 함께 영업마진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죠. 여기에서 영업마진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하게 비효율적으로 광고 비용을 쏟아 부을 경우 매출이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또 고객들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미래 매출을 땡겨올 수도 있죠. 포티넷의 경우 매출 성장과 영업마진 개선 두 가지 전부를 이뤄냈기에 아름다운 성장이라고 저는 요약하고 싶네요. 더불어 부채도 거의 없으며 구독 모델을 활용하고 있기에 대부분의 고객들에게 돈을 미리 받아두는 형태입니다. 미리 받아둔 이연 매출의 규모가 2.5빌리언 달러나 된다고 하죠. 근데 숫자로는 분명 좋지만 투자하기 좋은 기업이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포티넷이 제공하고 있는 제품 및 서비스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만약 구독자분들 중에서 사이버 보안 쪽 실무자시라면은 경쟁력 분석 및 수요가 얼마나 더 증가할지 가늠이 되실 테니 사이버 보안 쪽에 계신 분들 말고는 투자하기 어려운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숫자들만 봤을 때는 또는 클라우드 사용량이 증가하는 현황을 봤을 때는 정말 좋아 보이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기업은 센틴입니다. 센틴은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죠. 엄밀하게는 매니지드 케어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민간 프로그램 둘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건강보험이 있기에 매니지드 케어가 생소할 것입니다. 의료 비용을 줄이고자 환자와 병원 사이에 중개인을 두는 것으로 매니지드 케어를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매니지드 케어는 기관이 병원, 의사 등 의료시설과 직접적으로 장기 계약을 맺습니다. 환자는 매니지드 케어 기관이 계약을 맺은 의료시설에서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는 의료보험과 비슷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죠. 센티는 특히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환자들을 위한 매니지드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크게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있겠죠. 메디케이드는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저소득층용 건강보험이며 메디케어는 장애 또는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를 위한 건강보험이라고 합니다.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에게 돈을 받는 구조라고 하죠. 현재 센티는 2,552만 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데 1,900만 명이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고객이라고 할 정도로 정부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의료 중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재무 구조도 다른 기업과는 살짝 특이하고 이커머스와 살짝 비슷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보험처럼 돈을 받고 의료진에게 비용을 지불하기에 매출 총이익률이 매우 낮습니다. 즉 매출의 대부분은 의료 비용으로 나간다는 뜻이죠. 실제로 매출의 78%는 의료 비용으로 지출
지출하고 있으며 총 영업비용의 비중은 97.2%라고 합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영업 마진이 3%도 안 되는 비즈니스를 센틴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매출 규모가 111빌리언 달러, 120조 원이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은 1.8빌리언 달러, 2조 원 수준입니다. 우량한 성장주답게 당연히 매출은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인수를 통한 성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3%대로 진동하고 있는 추세이죠. 개인적으로 숫자로만 봤을 때는 오늘 소개드린 세 가지 기업들 중에서는 매력도가 가장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증가하는 포티넷 같은 종목들도 있는데 굳이 센틴을 사야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셋 중에서 가격으로만 비교를 해보면 단순하게 PER로만 봐도 20 정도로 그렇게 비싸다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우량한 성장주 4편 흥미롭게 시청하셨나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또 우량한 성장주들 3가지 넷플릭스, 어로데스크, SVB 파이낸셜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음 주 영상을 지금 당장 시청하고 싶으시다면 멤버십 가입을 통하여 다음 주에 올라올 영상을 미리 시청하실 수 있으니 많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